자, 반갑습니다. 잘때입니다. 오늘 읽어볼 괴담들은 여러 가지 한국의 길고 짧은 괴담들을 많이 가져와 봤는데요. 약간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되니까 재밌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괴담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우리 어머니 사주 경력 25년 이상인데 썰 좀 풀어볼게입니다. 25년 이상이면 진짜 많이 하신 건 그냥 평생을 바치신 건데 기대가 되네요. 난 사주 같은 거 1도 안 믿었는데 믿게 된 계기 먼저 써볼게. 내가 20살 때 나에게 계속 어머니가 이번 연도는 굉장히 큰 문서가 있을 거다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함. 나는 해봐야 에이 뭐 전셋집이나 하나 잡겠죠 했음. 근데 정말로 운 좋게 700평 사우나 경매에 나온 걸 잡아가지고 돈이 부족하니 공동 명의로 같이 장사할 사람들 구해가지고 한 3년간 같이 함. 최대 매출이 달에 순수익 1억 6천까지 찍었고 그걸 3등분해서 다른 2명의 사장과 나눠 가짐. 3년 뒤엔 어머니가 자꾸 나에게 조심해야 한다. 문서 사고가 일어난다. 뭐 강조를 자꾸 했지만 무시했지. 근데 정말 문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경쟁 사우나가 2개나 생기면서 얼른 같이 장사하는 사장에게 내 지분을 팔아 넘기고 당진의 시집이 바로 옆 상가 주택을 건축주에게 13억 주고 건물을 올리고 있는 걸 샀어. 몇 개월 뒤 다 지어지고 세를 다 빼줬는데 사우나 탈세건으로 세무조사가 나와서 가산금 50% 먹고 8억 가까이 세금이 나왔어. 현금은 없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여서 금매로 팔고 하다 보니 벌었던 돈 다 까먹었지. 여기서 딱 어머니가 나에게 한 조언들이 생각이 나면서 조금 믿게 되더라고. 나는 날라간 돈이 크다 보니 우울증이 생겼고 여차저차 어머니 일을 도우기 시작했음. 어머니가 철학과만 하시다 사주를 보면서 커피를 팔고 싶다 해서 내 돈 좀 보태서 가게 하나 열고 난 커피만 팔고 어머니는 사주만 보셨었음. 나는 이때까지도 사주를 크게 믿지 않았었는데 손님들 상담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점점 더 믿음을 갖게 되는데 기억나는 거 한 가지 써볼게. 첫 번째 이야기. 자기 손자 사주를 들고 온 할머니. 할머니가 막 태어난 손자 사주를 들고 와서 봐달라고 했어. 사주 볼 때 몇 년생, 몇 월, 며칠, 시까지 알려주잖아. 그때 당시가 21년도 1월쯤이었는데 연도 들어보니까 막 태어난 애기더라고. 출생 연월시 듣고 어머니가 막 뭘 쓰는데 5분 뒤 엄마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이 아이 이번 연도 극심하게 보살펴야 돼요. 다칠 수 있는 운이고 나이 먹은 할배, 할매였으면 요절할 사주예요. 머리 쪽 건강 관리 잘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우시는 거임. 그러더니 썰을 푸는데 딸 아이가 아기를 욕조에 물 조금 받아놓고 앉혀놓고 빨래가 다 되어 빨래 널고 온 사이 아이가 욕조에 코를 박고 있더라는 거임. 급하게 응급실 불러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대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대. 그러더니 할머니가 엄마한테 우리 손자 아기 잘 회복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명의 생과 사는 하늘만이 아는 거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내년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음. 그러더니 할머니가 서글프게 우셨음. 그리곤 자기의 딸과 딸의 남편도 보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딸과 남편은 이혼할 거라 하였음. 그러더니 할머니가 수긍을 하시더라고. 사이가 안 좋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기가 있으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결혼 관계라는 게. 근데 애가 이렇게 빨리 죽으면 이혼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니까. 아무튼 이 할머니는 1년 뒤인 요번 연도에 다시 찾아오셔서 사주는 안 보시고 커피만 마시면서 얘기하러 오셨음. 대화 내용은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는 작년 12월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로 갔고 딸아이와 남편은 이혼을 했다. 마음이 정말 아프다 하셨음. 그 이후 얘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사로운 얘기 후 카페를 떠나셨음. 이 할머니 얘기는 여기까지네요. 어떡하냐. 이게 애 목욕시키다가 빨래돼서 빨래에 널고 오는 사이에 애가 그렇게 된 거잖아. 두 번째 이야기. 아들과 같이 사주를 보러 온 아주머니.
가게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과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 아주머니는 길을 지나가다가 사주 카페가 눈에 띄어서 들어오셨다 함. 아들 사주만 보셨는데 어머니가 생년 일시를 물어보고 A4 용지에 뭘 쓰더니 5분 뒤에 우리 남성분은 예체능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다 하셨음. 이 남성분 나이가 30대 초인데 중학교 때까지 운이 좋으나 이후 운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하고 학업 중단도 이뤄지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을 것이에요 라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니 아들과 아주머니 두 분 다 놀라시는 거임.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 남성분은 관제 구술수도 계속 들어와 있어요. 관제 구술수란 나를 제어하는 나보다 위에, 즉 나라, 경찰, 법원, 시, 구청 이 남성분을 제어할 거예요. 특히 경찰서 갈 일이 있으니 항상 조심하세요 라 했는데 한 번 더 놀라심. 이후 아주머니가 입을 여시는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했다 라고 함. 근데 고등학교 때 크게 다리 부상을 입고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게 되고 아들이 방황을 지금 나이까지 하게 되었다 하심. 실제로 술 먹고 매일 싸워서 경찰서 간 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하심. 이후 어머니가 아주머니에게 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 종교는 상관없다. 불교든 기독교든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항상 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무당집 이런 데 가셔서 국 같은 건 받으면 안 돼요 라고 하셨음. 갑자기 아들과 아주머니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아주머니가 입을 여셨음. 여기가 성남인데 성남의 무형문화재 무당집에서 점을 봤는데 굿을 해야 한다. 그래야 아들의 살이 풀리고 앞으로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아주머니가 아들 걱정에 돈을 탈탈탈 털어서 2천만 원을 주고 굿을 했다는 거임. 당연히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들은 맨날 술에 살고 싸움박질. 우리 어머니도 한숨을 쉬더니 굿을 쉽게 받으면 안 되고 정말 신중한 일이고 잘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하시더니 그저 아들을 위해 기도를 잘 해달라고만 하시고 얘기는 끝났음. 이 아주머니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여러분들은 굿 그냥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만약에 막 집안에 좀 별로인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점을 보러 가. 근데 거기서 굿을 보라 해. 2천만 원이라 그래. 그럼 저는 못할 것 같은데. 2천만이 뭐 개 이름도 아니고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2천만 원을 어떻게 내냐? 저는 못 낼 것 같고 2천만 원 안 내도 되는데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닐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렇게 점을 사주를 봐가지고 좀 해결책을 마련을 하든가? 근데 뭐 사주 보러 가서도 이거는 큰 병원 큰 무당집 가셔야 돼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받겠지만 바로 받을 생각은 없다. 세 번째 이야기. 통수 맞은 건설사 사장님. 어머니가 남한산성의 장경사를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5번은 가셨다는데 거기서 만난 건설사 사장님 이야기야. 절에서 점심을 먹는데 어떤 남성분이 어머니에게 보살님 자주 뵙습니다로 시작하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가 나와서 어머니는 사주 카페를 하신다 하셨고 그 남성분은 건설사 사장이라 하셨음. 그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럼 언제 한번 재미로 사주 보러 들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나봐. 그 이후 카페를 찾아와서 보시는데 어머니가 사장님은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하셔야 되며 관제 구술수도 들어와 있으니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실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장님이 놀라시더니 이윽고 말씀하시길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사 재정이 어렵다.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이면 정말 파산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 어머니는 이후 사장님 어느 정도의 금전은 마련해 놓으셔야 아내가 붙어 있고 딸 자식이 붙어 있는다. 비자금을 따로 숨겨둬라 하심. 이후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가시게 되었고 어느 날 어머니가 장경사에서 또 그분을 만나 뵙게 되는데 그 사장님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 오른팔이 오는데 한번 보시겠냐고 하심. 그 오른팔은 사장님의 친구고 재무 쪽으로 관리를 하나 봄. 어머니가 그 친구를 보더니 나중에 사장님에게 저분을 너무 믿지 마세요. 안개처럼 가려져 있어요. 뱀의 눈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심. 그 사장님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라고 단호하게 얘기함. 어머니는 그저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이후 얼마나 지났나 사주 봤을 때 그때 말대로 부도가 난 상태에서 그 사장님이 한 번 더 카페를 찾아왔는데
인상이 180도 달라져 있었음. 정말 화난 얼굴. 들어보니 정말로 그 오른팔이란 친구가 어려운 회사 사정 속에서 세무 쪽 직원이랑 정분이 나가지고 돈을 뒤로 빼돌렸다는 거임. 이후 그 사장님은 한 푼도 없고 그나마 인맥으로 현장 소장으로 일을 한다는 거. 어머니가 듣더니 제가 그때 그러지 않았냐. 그분을 너무 믿지 말라고. 그분은 한숨과 죄송하다는 말뿐 너무 신기했음. 여담으로 그분은 지금도 계속 사주를 보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크심. 이유는 그분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는지 현장 소장으로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들고 와 어머니에게 그 사람 사주들을 보고 뽑는다는 거임. 어머니가 이건 아닌 것 같다며 크게 걱정하심. 근데 그 사장님 사주 자체는 부도 이후 3년간 안 좋지만 이후 재기하여 큰 운이 들어올 거라 하였음. 그게 요번 연도임. 아무튼 이 이야기들은 정말 내가 옆에서 상담 내용을 들은 토대로 쓴 거라 거짓이 없어. 나도 사주팔자 같은 거 절대로 안 믿는데 이 일 이후 정말로 믿게 되더라. 어머니가 나에게 사주 공부하라는데 나는 정직하게 진솔하게 상담해 줄 거라면서 배우라던데 나는 잘 땀땀. 일단 어머니 피셜 본인 사주는 80% 이상은 정확하다. 요즘 대학가 사주 카페나 철학과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서 잘못된 사주 전파를 하는 경향이 크다. 커피값이 요새 5,000원도 하는데 5만원 12개월 할부하면 5,000원도 안 나온다. 자기 인생 보는 건데 조언으로 한 번쯤은 재미로 보는 것도 좋다 하심. 나는 사주를 운이 들어오는 걸 주로 본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이야기였는데 뒷부분은 뭐 사주에 관한 좀 이래저래 뭐 얘기를 한 거였고 앞에 부분, 사장님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 사장님, 그러니까 너무 크게 대이면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가 사주를 너무 잘 봤으니까 완전히 맹신하게 되는 건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사람 생년월일시 가져와가지고 묻고 시까지 물어볼 거면 그것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혹시 생시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직접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건 진짜 선 넘은 거 아닌가? 본지 며칠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본인 생시 물어보면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 뽑을 때 어느 정도 관상으로 가야죠. 관상이랑 말하는 거랑 행동거지 이런 걸로 딱 보면 좀 되는 건데 근데 이 사장님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니까 자신의 판단으로 뭘 할 수가 없나 보다. 이 어머니에게 위존할 수밖에 없긴 하겠다. 저 카페 나도 가고 싶다. 이런 거 근데 이런 썰 보면 저런 데 가고 싶다 하잖아요. 이런 썰들 마지막에 어디 홍대 어디 사주 카페 010 땡땡땡에 땡땡땡땡 이렇게 써져 있으면 너무 싫잖아. 그죠? 너무 광고잖아. 너무 주작 광고 같으니까 그건 싫어. 근데 이렇게 번호 안 써져 있는 거는 보면 되게 가고 싶어지죠. 자, 아무튼 다음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1년 뒤 암이 걸려 돌아오신 손님 이야기입니다. 이 손님은 내가 카페에 있을 때 오신 손님이 아니라 그때 상담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지만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 손님이 사주를 본 뒤 1년 뒤에 자기를 찾아왔는데 폐암이 걸려서 왔다고 하심. 사주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 손님에게 사장님은 요번 연도 말부터 해서 내년의 기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참고로 몸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 손님에게 사장님 보험을 더 추가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다고 함. 근데 그 손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노가달래서 이미 월 10만원짜리 보험을 들어놨는데 몇십 년 동안 일하면서 다치지도 않고 오히려 뺄 거 다 빼고 가격을 낮출 거라고 하는 거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지 마시고 술 2번 먹을 거 한 번으로 줄이고 보험금 10만원만 더 추가해서 간병인 보험이나 이런 거 더 들라고 하셨다는 거임. 근데 말뿐인 조언으로 받아들였는지 알겠다 하고 그렇게 가셨다고 함. 1년 뒤 그 손님이 다시 왔는데 다시 오셨을 때는 내가 카운터에 있었음. 처음 뵙는데 얼굴이 엄청 수척하시고 엄청 마르셨더라고. 어머니도 못 알아봤다고 하심. 그 손님이 와서는 제가 이곳에 1년 전에 사주를 보러 왔는데 그때 몸에 이상이 있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이 폐암 3기라고 현재 항암 치료 받고 있다고 하심. 그래서 나는 놀랐었음. 그때 어머니가 조언하신 대로 안 하시고 정말 보험금을 오히려 줄여서 보험금으로 해봤자 몇 천만 원밖에 안 나오고
항암 치료비며 생활비며 감당이 안 되시는 것 같았음. 가족은 없지.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LH 임대주택이며 어느 정도 혜택을 보시고 계시지만 어머니 말씀으로는 길게는 못 보실 것 같다고 하심. 최근에 본 게 작년에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 좋아하시는 장경사 가서 같이 기도한 것까지만 봄. 근데 이 어머니 되게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시다. 사주 카페에서 원래 추가로 애프터를 잡나요? 손님 기도하셔야 될 텐데 절 한번 가시죠. 해가지고 그게 뭐 기도해 절 가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 안 되는 일이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호의로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이렇게 절까지 가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주신 건가? 아무튼 신기하네요. 어머니가 뭐 잘하시네. 기초생활수급자, LH 임대주택 뭐 이런 거 다 잘 아시고. 채팅창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지불해야 하긴 할 듯 이응 하셨는데 그런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궁금하네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장사가 안 돼요. 어머니가 분당 사주 카페로 면접 보러 간 썰. 어머니 능력자인데 장사가 안 되네. 이거. 20년도 코로나 시기 장사가 정말 안 되어가지고 금전적으로 힘들었음. 어머니가 다음 카페 구인 공고에 사주 카페 선생님 초빙 글이 있나 한번 확인해달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가까운 분당의 사주 카페에서 선생을 초빙하고 있었던 거임. 어머니는 바로 카페를 나에게 맡기고 혼자 전철 타고 분당 사주 카페에 면접을 보러 가서 이것저것 장사 수완이나 방법을 알아내고 오셨음. 보통 사주 카페는 사장이 따로 있고 사장은 사주 선생들을 구해 자리만 내주고 상담비를 5대5로 갖고 간다는 거임. 그리고 선생 뽑는 방법은 사장이 자기 생년월일시를 주어서 풀게끔 하고 수긍이 가면 뽑는다고 함. 신기하다. 되게 재밌는 방식인데? 어머니도 가서 면접을 보고 사장이 생년월일시를 줘서 풀어서 사장에게 설명했다고 함. 내용인 즉 사장님은 18년도에 문서 운이 있는데 옳은 문서가 아닙니다. 근데 문서 관련해가지고 엄청 잘하시네. 아무튼 사장님은 18년도에 문서운이 있는데 옳은 문서가 아닙니다. 본인에게 해가 되는 문서이며 사장님은 새로운 사업을 하실 경우에 폭삭 망한다고 했다고 함. 그 사장님이 눈이 동그래져서는 자기가 정말 18년도에 한강에 거기에 이제 오리배 사업을 크게 하려 했다가 폭삭 말아먹고 지금 여기 분당에 사주 카페로만 돈을 굴리고 있다고 했다는 거임. 거기서 엄마는 사주 카페 영업 방법, 사업자 등록증, 종목은 뭘로 등록했냐, 뭐 점성술로 등록했다. 사장님은 사주를 보실 줄 아느냐? 아니 못 본다. 수입은 어떻게 되냐? 사주 선생과 수입은 몇 대 몇으로 갖고 가냐? 정보를 알아갖고 온 거임. 어머니는 결국 거기 면접 통과는 했지만 일 안 하시고 다시 그냥 우리 카페나 잘 관리하자 하고 돈이 안 되어도 참고 버티고 했음. 여담으로 한 3개월 동안 계속 그 분당 사주 카페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옆에서 들었는데 그 사장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처럼 잘 보시는 분은 처음 뵀다고, 눈빛이 다른 선생님들과는 정말 달랐다, 함께 계속 일하고 싶다 연락이 왔었는데 어머니는 생각만 해본다 하시고 결국 끝까지 안 가심. 크크. 아무래도 이제 사주 카페 사장이면 이제 생년월일시 주고 풀게끔 하는 거 이건 좀 되게 수긍이 가고, 근데 되게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보는 사람이 있어도 말만 잘하면 좀 어느 정도 뽑아주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엉터리여도 입 잘 털면 뽑고 싶잖아. 그런 경우가 많았을 텐데 이 어머니는 진짜 찐또배기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계속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는 산업 스파이였다. 다 빼왔다. 근데 5대5를 갖고 가는 거는 한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거기 월세도 내야 되고, 요즘도 그럴란가? 이런 직종은 저런 비율이 잘 안 변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뭐 일약 스타가 나오는 거 아닌 이상해야 저런 수입 가져가는 비율은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도 18년도에 5대5였으면 지금도 5대5 아닐까? 처음 하는 사람이면 한 3대7? 6대4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무튼 어머니가 분당 사주 카페로 면접 보러 간 썰이었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6번째 이야기고요. 우리 형과 똑같은 생년월일시 분을 갖고 태어난 손님. 재밌겠다 이거.
이 이야기도 내가 직접 옆에서 들은 건 아니고 어머니가 설명해주는 이야기였음. 어머니가 과거 롯데시네마에서 사주를 보셨을 때, 그 안에 이렇게 부스처럼 만들어둔 건가? 신기하다. 아무튼 어머니가 과거 롯데시네마에서 사주를 보셨을 때 그때 형이랑 똑같은 생년월일시 분을 가진 손님이 왔대. 이런 얘기를 하기도 뭐하지만 우리 형은 학생 때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소년원을 갔었음. 실제로 형 사주가 운이 안 좋고 했다 함. 그래서 그 손님에게도 똑같이 우리 남성 손님분은 학생 때 학업의 본분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거다. 경찰서도 몇 번 갔다 왔어야 할 운이라고 말했는데 이 손님도 마찬가지로 눈이 땡그레지면서 본인이 학생 때 학교 폭력으로 인해 경찰서도 몇 번 갔다 왔고 부모님이 관리를 도저히 할 수 없어 해외 유학을 보냈다고 함. 나는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음. 우리 형은 소년원으로 갔는데 그 손님은 유학으로 가지 않았냐 하니까 그 부부는 청소년기는 부모의 역할이 제일 크며 역량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애들 운은 부모 운까지 보면 2배로 더 그 아이의 생활 등이 잘 보인다 함. 실제로 우리 가정은 청소년기에 매우 불행했다 생각함. 그래서 납득을 해버림. 확실히 그러네. 부모가 잘 살 운이 있으면 애도 효과로 이제 잘 사는 거고 그런 게 확실히 있긴 하겠네요. 요거는 생각 못한 거였는데 재밌다. 근데 갑자기 이거 읽으면서 든 생각이 학교 폭력, 한국에서 학교 폭력 하는 애들 유학 보내면 좀 약간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종차별 당하고 외국의 백인, 흑인, 일진들이 동양 애들 막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진짓 못할 거 아니야, 일진들이. 그러니까 잘 사는 집안이면 우리 애가 너무 일진 되려고 한다 하면 유학 보내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싶기도 하면서 그런데 또 거기 가가지고 보약할 수도 있잖아. 한국에서 안 되는 보약 같은 거 하면서 그냥 뻑뻑 빨아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 채팅창에서 근데 사람은 안 바뀌어요 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좀 본성 같은 거는 좀 안 바뀌겠지만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삶의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일진이든 어떤 연예인이 뭔가 잘못을 했어.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들의 앞길을 전부 다 막으려고 하잖아. 물론 이 얘기는 안 해야겠다. 아무튼 그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교화를 시켜야 된다. 감옥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교화의 목적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도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좀 긍정적인 방향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저의 작은 생각입니다. 격리의 목적 아니었어 형? 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교화의 목적이 있어요. 감옥에 집어넣는 게.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일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뀜. 아하, 그렇긴 한데 아무튼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 착하게 바뀌어야 돼. 자 아니 이거 있는 거잖아. 나 광고 글이야 뭐야? 여러분들 이거 가시는 건가? 이거 아니 철학관 진짜 광고였잖아. 저 이거 앞에 부분만 봐가지고 재밌겠다 하고 읽었는데 광고. 근데 광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게 뜨니까 좀 놀랍네. 여기 봐봐요. 비추천 있는데 비추가 더 많네. 댓글을 살짝 볼까? 바이럴. 욕이 있냐. 욕은 하지 말고. 아무튼 마지막에 임팩트가 있네. 광고 홍보 임팩트가 있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우리 어머니 사주 경력 25년 이상인데 썰 좀 풀어볼게 입니다. 재밌었습니다. 근데 재밌었으면 됐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재밌었으면 됐어. 자, 다음 이야기는 영등포 모텔 귀신 썰입니다. 이 이야기 되게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도 저희 잘 때 네이버 카페에 괴담 제보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보해주신 글인데 읽어보니까 재미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 여자친구는 서울 쪽에 살고 있고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 300일이라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같이 놀았는데요. 한강공원에서 저녁 늦게 치킨에 맥주 한 잔 걸치고
영등포 시장 쪽에 있는 모텔에 가서 묵기로 했습니다. 어떤 모텔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여튼 갔는데 특실이 6만 원이고 기본 방이 5만 원 하더라고요. 그냥 더위에 지치고 피곤해서 뭐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본 방을 잡으려는데 거기 카운터 직원분이 자꾸 6만 원 방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5만 원을 건네면서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분이 5만 원 현금으로 하셨으니까 방 업그레이드 드릴게요. 607호로 가세요. 라고 하고 특실을 줬습니다. 그냥 특실 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올라갔죠. 607호는 그런데 저 구석 끝방이더라고요. 옆에 바로 창고 있고 들어가니까 방도 깔끔하고 시설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옆에 바로 창고 있으면 뭔가 옆에 방 소리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가서 여자친구랑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모텔에 있는 PC로 영화를 봤더랬죠. 영화 제목이 인디 어시기 어쩌고 한 공포 영화였는데 그나마 있는 영화 중에 평점이 높아서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땐 좀 인시디어스 같은데, 그죠? 영화를 보고 있던 중에 여자친구는 피곤한지 벌써 살짝 졸고 있더군요. 제가 담배를 계속 끊다가 다시 태우게 되었는데 여자친구한테는 비밀이었던지라 여자친구 잠든 김에 담배 한 대 몰래 태우고 오면 딱이었습니다. 영화를 정지시켜 놓고 잠시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다시 방에 들어갔는데 소름이 돋았던 게 분명 정지시켜 놨던 공포영화인데 귀신 나오는 장면이 무슨 렉 걸리는 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여는 동시에 걸어놨던 옷이 털썩 하고 떨어지더군요. 창문도 안 열어놨고 에어컨만 켜놨는데. 그리고 반복되는 공포영화의 장면이 무서워서 PC를 끄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스피커는 켜져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영상만 반복되는 게 뭔가 소름이 돋더군요. 워낙 무서워서 담배 냄새고 뭐고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는데 여자친구가 일어나자마자 여기서 나가자고, 여기서 자기 싫다면서 급하게 자기 짐을 챙기는 겁니다. 일단 저도 옷을 걸치고 따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 담배 피고 들어왔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전 속으로 한편으론 여자친구가 자는 척하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나 싶어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어지는 여자친구 말이 나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오빠가 나가는 것까지 느꼈어. 근데 오빠가 나가자마자 이상한 여자가 한 명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미친 듯이 웃으면서 방을 돌아다니더라. 계속 웃으면서 돌아다니는데 나는 정신은 들지만 몸이 옴짝달싹을 못하겠더라. 그리고 오빠가 다시 들어올 때 끼악 하고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그 비명소리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구석 모서리에서 들렸어. 그래서 나가자고 한 거야. 아직 안에 있는 것 같아. 그 말 듣고 소름이 돋아가지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사람 많은 거리로 여자친구랑 나왔네요. 영등포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밤을 샜어요. 이 글이 올라오고 또 이 글에 대한 글이 또 올라옵니다. 저기 영등포 모텔 귀신 글이요. 같은 데인지는 모르겠는데 영등포 시장 쪽 모텔에서 자다가 귀신? 가위 같은 거에 제대로 눌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전신에 소름 돋은 적이 있거든요. 여자친구는 제가 잠결에 끙끙대길래 와서 저 흔들어 깨우고 저는 전신에 소름이 돋아가지고 식은땀 흘리면서 천정 보고 있었고요. 그런 경험 처음이어서 여기에 글도 쓰고 그랬는데 다들 가위 눌리셨네요 하고 말길래 지웠었거든요. 여기에 또 대댓글이 달립니다. 저도 영등포 시장 쪽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했었는데요. 누워있다가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가위 눌리는 기분 같은 거 있죠? 몸이 빨려 들어간다는 그 기분. 그 기분이 들면서 아 가위 눌리겠다 깨야지 하는데 막 머릿속에서 여자 소리가 미친 듯이 들리면서 가위 눌려서 하다가 깬 적은 있어도 그렇게 뽀디로 실감나게 눌린 적이 없어서 손으로 침대 시트 치면서 깨어나려는데 잠에서 안 깨어나지는 거예요. 정신은 또렷한데. 여자친구가 저 끙끙대는 소리 듣고서 저를 봤는데 막 손을 파닥파닥 거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흔들어서 깨워줬고 저는 잠에서 깬 상태에서 그냥 천장 보고 정신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때 목 뒤쪽에서부터 전신에 소름이 쫙 돋는데 여자친구가 저 소름 돋는 거 보고 놀랄 정도였죠. 그리고 네티즌이 찾아보니까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영등포구 영등포
땡 모텔에서 일어났다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너무 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영등포 모텔에서 사건이 난 건데 요거를 갖다 붙이는 건 좀 너무 비약 아니야? 그지 않나요? 아무튼 같은 모텔일까요? 아무튼 또 다음 썰이 또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모텔인데 귀신이 장난친 것 같다. 사업차 영등포 물레동 쪽 들려서 일 좀 보고 영등포역 근처 모텔 잡아서 아까 한 2시간 전쯤 체크인 하자마자 대충 씻으려고 화장실 앞에서 옷 벗고 있는데 진짜 바로 머리 뒤에서 여자 목소리로 아닌데? 라고 들려서 듣자마자 바로 뒤 돌아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더라. 와씨 잘못 들은 건가 싶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이러고 씻고 나와서 게임이나 하자 하고 위자를 딱 꺼내는 순간 진짜 바로 뒤에서 아닌데? 소리가 또 들리더라. 그때부터 멘붕으로 5만 가지 생각 다 들어서 카운터에 방 바꿔달라고 혼자 못 있겠다고 악써가지고 다른 층 다른 PC룸으로 바꿔서 재입실함. 후. 이건 좀 무섭네요. 이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씻다가 들린 거는 어느 정도 위층 모텔 화장실에서 화장실은 이제 방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린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위자 꺼내가지고 앉으려는 순간에 바로 등 뒤에서 아닌데 소리 들리는 건 이건 좀 무섭다랄까? 뭐가 아닌가 싶어요. 왜 아닌데라고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채팅창에 모텔 전문가 잘 때라고 하셨는데 모텔 초보자보다 모텔 전문가가 낫죠. 네, 아무래도 나이가 또 있으니까. 그죠? 이 형 텔 갈 일 없지 않나? 너무하시네. 사람이 갈 수도 있지. 이거를 많이 간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안 간다고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그런 채팅이네요. 근데 모텔에는 귀신 많긴 해요. 호텔에도 있더만. 맞아, 모텔이 진짜 귀신 많다고 들었어. 모텔이 진짜 귀신 많대요. 왜 그럴까? 일단 폐쇄적인 곳이고 좀 음기가 가득하잖아요. 야스하러 모인 커플들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모텔이. 그러니까 이제 음기가 아무래도 쌓이고, 그리고 모텔에 또 그런 것도 많아. 좀 신원이 수상한 분들이 이제 장기 투숙하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귀신이 많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갖 이성보단 감성에 충실한 곳이긴 하지. 아하, 그렇긴 하네요. 들어가자마자 이성을 잃는 곳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근데 그럼 양기 아니에요? 양기예요? 그거? 저 잘 모르는데. 광개시 음기가 나옵니까? 양기가 나옵니까? 음기 아니었어요? 어렵다. 더러우면 부정이 많이 끼는 거라 더 좋아해요. 아, 여기 채팅창에 그 현직 무당님 계시거든요. 저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아이 됐다. 좀 더럽긴 하죠 모텔이. 왜냐면 어지럽히고 가잖아. 청소 안 하잖아. 물론 직원이 하긴 하지만. 색전기가 왜 있겠어요? 맨날 폐모텔에서 이상한 소리 내던데. 아 그래요? 어디예요? 까지가 농담이었고, 아무튼 여기까지가 영등포 모텔 귀신 썰 여러 개 읽어봤습니다. 재밌네요. 영등포가 왜 이런 분위기가 잡힌 거지? 회사 많고 좋지 않나? 영등포? 사창가 있어서 사창가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영등포 그거 진짜 충격이잖아요. 백화점인가 그런 되게 멀티플렉스 같은 느낌의 그런 큰 건물 바로 옆에 사창가 있잖아. 그거 좀 충격이었음. 타임스퀘어. 예전에 질이 좀 안 좋은 곳도 있었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 질이 안 좋다는 게 물이 안 좋다는 건가요? 질이 안 좋다라. 그냥 세금 안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 영등포 모텔 귀신썰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 잘 때 카페에 또 제보해주신 괴담들 여러 개 또 가져와 봤는데 짧고 재밌는 괴담들 많으니까 한번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괴담은 조조 영화라는 괴담입니다. 와랄라님께서 제보해주셨고요. 바로 읽어볼게요. 괴담은 아닌데 코로롱 되게 심했을 때 조조 영화 보러 갔는데 나 혼자 보게 됨. 코로롱이 심할 때라. 그리고 망해가는 영화관이라 암튼 그게 노래 관련된 만화 영화였었는데 그렇게 웃긴 장면은 아니었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박수치고 막 웃는 알바생이 아직도 기억나.
대체 왜 내 쪽을 보면서 웃었던 거지? 근데 영화 다 보고 나갈 때 되니까 내가 봤던 알바생이 없는 거임. 그러고 보니까 표 사고 할 때부터 알바생 여자분 하나셨고 따로 더 없었던 것 같은데 영화 할 때 관객 쪽으로 보는 알바가 따로 있음? 너무 기분 나쁘게 거의 한 30분 정도를 나 보면서 가까이 와가지고 한 3계단 남겨두고 나 보면서 웃고 박수침. 이게 말이 됩니까? 3계단 남겨두고 그러니까 영화 이렇게 앉아있어. 여기 앞쪽에 이제 날 보고 서가지고 뭐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안 무서웠음? 나였음 뛰쳐나왔다. 딱히 시간 지날수록 다가오는 게 짜증나긴 했는데 감동적인 영화라서 영화만 집중함. 시간 지날수록 다가왔다는 게 겁나 귀신이잖아. 웃으면서 30분 동안 박수 쳤다니 겁나 귀신이다. 30분 동안 박수 친 건 아님. 박수 막 계속 그렇게 치진 않고 웃다가 몇 번 치고 관둠. 뭔 소리야?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멀리 입구 쪽도 아니고 너 바로 가까이 계단까지 올라와서 너 보면서 웃으면서 박수 쳤다고? 영화 상영 중에? 이건 귀신 아니고 찐 사람 알바생이었어도 이상한 거 아니냐? 야, 진짜 사람인 게 더 무서운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앞쪽에 앉아 있었어서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었음. 막 계단 올라왔다 이건 아님. 영화 스크린 쪽에서 좌석 쪽으로. 개무섭다. 스크린 바로 앞에 앉았어? 아니 상영 시작하고서 스크린 쪽 입구에 알바 서 있는 건 몇 번 본 적 있는데 좌석 쪽으로 오는 건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럼 스크린 시야 방해한 거 아니야? 시야 방해 맞음. 그래서 끝나고 나가서 컴플레인 걸려고 했는데 그냥 재밌었으니까 좋게 넘어가자 해서 넘어감. 아니 그러면 내내 박수치고 웃은 거임 아님 그냥 30분간 다가오다가 3계단 멀리에서 박수치고 웃기 시작한 거임? 후자인 거면 감탄해서 웃어주고 살려보내주는 수준 아니냐고. 간땡이 무슨 일이야 너. 30분 내내 웃었고 막 박장대소 정도는 아니고 좀 뭐라 해야 되지? 빙글빙글 웃는 좀 비웃는 느낌이고 시간 좀 지났을 때 울기 시작했을 때부터 뭐 박장대소 했었던 것 같음. 되게 슬픈 장면일 때부터. 아니 이거 예전에 이거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글쓴이도 정상이 아니고 이거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영화를 딱 보는데 여기 앞에 스크린도 옆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나 보면서 싱글싱글 쪼개고 있어. 근데 서서히 다가와가지고 내가 울면 막 이게 너무 상상을 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어두운 시점이고 영화관이고 알바생이 우리 쪽을 보는 거는 이제 영화 끝나고 청소하러 들어올 때쯤인데 위화감을 안 느꼈나? 이런 글을 볼 때 드는 생각은 귀신에게 홀리면 저런 거에서 위화감을 못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울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박장대소. 웃기게 생겼나? 쓰니가 웃기게 생긴 걸 수도 있고. 채팅창에 망해가는 영화관 사장님인가? 웃음으로 극복. 재밌는 상상인데? 사장님이 우리 영화관 지금 개망했어. 지금 손님 한 명도 없어 하고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운다. 역시 내 영화관은 틀리지 않았다고. 젠장 믿고 있었다고.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자, 여기까지가 조조 영화 이야기였고 재밌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학원이라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본 적 없을 것도 같은데 되게 신박합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괴담은 아닌데 이거 무슨 사이비 학원일까? 아까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거 유행인가요? 괴담은 아닌대로 시작하는 괴담 이거 유행인가? 이거 붙이는 이유 알겠다. 왜냐하면 안 무서울까봐. 자기 얘기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웃긴 얘기는 아닌데 하면서 웃긴 얘기 시작하는 좀 그런 밑밥이네. 괴담은 아닌데 이거 무슨 사이비 학원일까? 나 코로롱 전에 갔었던 영어 회화 학원 너무 이상해서 첫날 듣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바로 현타 와서 다음날 바로 환불받음. 무슨 뭐 법상 전액 환불 못 받는다 그래서 돈 졸라 날리고 점점. 일단 영어 실력들이 다들 형편없음. 무슨 진짜 초급식 영어 같은 걸 1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나 빼고 다 정면 보고 웃으면서 함. 거기서 1차 쎄함. 그러다가 선생이 나한테 책 읽어보라 그래서 내가 읽었더니 뭐 대단한 거 읽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애들 다 웃는 얼굴 그대로 막 북한 군인처럼 박수 존나 박자 맞춰서 치더니 갑자기 똑같은 옷 입은 3명이 나한테 와서 이 학원 너무 좋지 않냐? 내 고향 같다. 난 여기 사는 사람이다. 이딴 소리 함. 2차로 존나 쎄했음. 근데 나한테 대화하자던 3명 내가 영어 배우러 온 이유 묻길래 해외여행 가서 말 잘하려고 라고 대답을 했더니 다 뱅글 도른 눈으로 그런 목적으로 배우지 말라며 영어를 여기서 써야 영어가 빛이 나는 법이다. 외국에서 쓸 목적으로 하지 마라. 여기 숙식도 제공해준다. 영어로 하루 종일 말할 수 있다며 여기서만 영어 쓰라며 나한테 화냄. 3명 다 그날 처음 본 놈들인데 그 상태로 개 찝찝해서 집에 와서 밤새 잠 못 자다가 다음날 환불받음. 종교 얘긴 1도 안 나왔긴 한데 존나 또라이 집단 같았음. 이런 글이었고 여기에 또 댓글이 달립니다. 괴담 아니라며 혹시 학원 이름 초록창에 검색하면 다른 사람들 후기 같은 거 없어? 그 학원 이름은 말 안 하고 내가 본 후기만 알려줘도 되냐? 그 학원명 검색했더니 블로그 글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커뮤 같은데 글 하나 올라온 건 있는데 거기 뭐 하는 데냐? 존나 사이비 같다. 걔네 매일 똑같은 옷 입고 길에 모여서 뭐 먹고 있음. 이런 거 써있는 거 나중에서야 봤음. 크크크. 아니 뭐 비둘기야? 뭐 길에서 뭘 먹고 있대. 그리고 지금 막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누가 거기 사이비 같다고 써놓은 댓글에 답대 겁나 장문으로 7개나 달려있음. 유유 개무서워. 그 특유의 빙글 돌아버린 공격성이 보임. 지인 추천으로 감. 그 지인이랑은 그 뒤에 이상해서 서서히 손절함. 추천받아서 간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리고 검색도 그 학원명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뜨는데 학원명 사이비라고 검색해야 2-3개 뜸. 겁나 또라이 같은 학원이라고. 인간 되어서 나왔다 이런 말들 많은 거 왜 개소름이지? 할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 정신교육까지 해주나 보네요. 이런 게 존나 짜고 치는 느낌. 아 여기까지였는데요. 이런 학원이 진짜 있나? 이런 데가 있을 것 같긴 하다. 심리상담도 되고 뭐 MBTI 검사 뭐 이런 것도 사이비가 애용하는 그런 컨텐츠인 건데 영어 잘하는 사이비면 영어 학원으로 사이비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까요? 근데 첫날에 이래버리는 게 좀 첫날에는 보통 좀 숨기고 가지 않나? 채팅창에 후드티 맞춰 입고 다니는 영어 학원 있음 이라고 올라왔는데 거기 뭐예요? 학원인데 왜 반티를 맞춰? 거기에요? 아시는데요? 궁금하다. 후드티 뭐라 맞춰요? 내가 이 학원을 선택한 이유 뭐 이런 거 써져 있나? 거기인 것 같은데 친구가 사이비 같다고 함. 어딘지 안다고요? 와 너무 궁금해. 이걸 알아봐도 되나 뭐 안 되나 이거 모르겠네. 형 쳐봐? 이 썰만 딱 편집해서 올려야겠다. 아니면 너무 무서워. 무섭다라는 말 하는 게 또 무섭다. 자, 학원이라는 괴담이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거 당하면 뭔가 집단적으로 세뇌가 된 상태의 단체를 만나면 무서울 수밖에 없긴 해. 나도 이렇게 될까 무섭기도 하고 어떤 짓을 당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울산엔 울산 사람들 다들 알만한 진짜 사이비 학원도 있는걸요 뭘. 진짜요? 그만! 저 타겟되니까 궁금하긴 한데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 다음 괴담은 대만에서 빨간 봉투를 주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아실 분들은 아시거든요 이거. 자, 한번 읽어볼게요. 대만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빨간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는데 머리카락이 있다. 이게 뭘까? 대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는 바로 길가에 떨어진 빨간색 봉투를 줍는 것이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뜻밖의 횡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돈 말고도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사주팔자가 적힌 종이, 그리고 사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과 손톱의 주인은 이미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다. 이렇게 길거리에 빨간 봉투를 버리는 것은 대만의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일종의 풍습이다. 미혼인 채로 숨을 거둔 가족에게 짝을 지어주기 위함이다. 길거리에 빨간 봉투를 둔 유족들은 숨어서 누가 봉투를 집는지 지켜본다. 그리고 누군가 그 봉투를 줍는다면
영혼 결혼식이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이 제보에 댓글 달았는데 결혼식을 공짜로 할 수 있다? 결혼 요즘 돈 많이 드니까 약식으로 하고 싶으시면 이제 주우면 나쁘지 않겠죠. 빨간 봉투에 돈이 들어있어. 이게 대만 여행 갔는데 빨간 봉투에 돈이 들어있다? 머리카락에 손톱이 있다? 그러면 저는 액수부터 확인해요. 액수를 확인하고. 근데 줍기만 해도 결혼 성사가 되는 건가?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줍기 전에 나뭇가지로 툭툭 건드려가지고 돈부터 확인해. 얼마 있나? 10만 원 정도 들어있다? 그러면 전 줍습니다. 예. 그럼 전 주워요. 줍고 신부 퇴마해버리면 저거 재밌다. 줍고 바로 퇴마. 돈만 줍는 거잖아 그러면. 저 봉투 계속 주우면 그러면 진짜 일부 다처제 쌉가능이네.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귀신끼리 막 싸우겠죠? 내가 1등이야. 날 제일 사랑해. 경찰도 안 줍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아무도 안 주우면 그 딸 귀신이 시무룩. 봉투끼리 겹쳐라. 이거 좋은데? 진짜 영혼 결혼식이야. 영혼끼리 결혼시켜주면 되잖아. 미쳤다. 채팅창에 실제로 죽은 영혼끼리 하는 영혼 결혼식이 있는데 안 맞으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영혼끼리도 그걸 좀 가리긴 하겠다. 영혼 슥 와가지고 못생겼어. 파혼. 성격 안 좋아 보이는데 바로 파혼. 그런 경우가 있겠죠. 왜 영혼도 지각 능력이 있으니까. 봉투 생각도 못함. 봉투 투봉투 메타 진짜 나쁘지 않을 듯. 자, 대만에서 빨간 봉투를 주우면 안 되는 이유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괴담은 충격주의. 반월 저수지에서 수귀, 그러니까 물귀신을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라 진정이 안 되네요. 새벽 1시경 비봉 쪽 수로에서 1시간여 캐스팅, 그러니까 낚시해보다가 소식이 통 없어 반월지로 지인 2분과 이동을 하였습니다. 가자마자 지인 한 분이 베스 한 수 하셨고요. 이렇게 말하시는구나. 지금 여기가 그 베스 낚시 카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네. 베스 한 수 했다는 게 이제 뭐 한 마리 잡았다는 얘기겠죠. 저도 3자 빵 큰 놈으로 잡아가지고 기뻐하고 다시 캐스팅하려 하는 순간 일은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화장실과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빠지는 좁은 숲길, 워킹 포인트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측 산 쪽 수면 위에 대략 2.5m가 넘는 흰색 물체가 우뚝 서 있더군요. 그냥 멍 때리고 보다가 헛것이겠지 했는데 계속 서 있어서 황급히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수귀, 그러니까 물귀신에 대해 찾아보니 보통 사람의 키의 2배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소름이 아직까지... 일행들에게 황급히 자리 옮기자고 하여 이유를 묻길래 포인트 나가서 얘기해준다고 하고 본 것을 얘기해줬더니 시겁하더라고요. 바로 낚시 접고 복귀하였습니다. 코리아 베스포인트에 게시글을 올린 적이 없지만 조심하시라고 글 남깁니다. 귀신 존재에 대해 믿지 않는 한 사람이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 미치겠네요. 검색해보니 반월지에 간혹 귀신 보셨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분간 밤낚시 접으려 합니다. 땀땀. 이게 그 첫 번째 게시글은 이 정도였는데 댓글에서도 계속 글이 이어집니다. 저도 한때 만경강에서 그런 일 있고는 밤낚시 접었다가 요 근래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글 읽으니까 갑자기 무섭네요. 흐흑 괜히 읽었어. 오늘 오랜만에 낚시 가려고 했는디. 저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었군요.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만경강에서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비스무리한 일이 2번이나 유유. 귀신 본 곳에서 몇 주 뒤에 어느 젊은 부부가 제사, 위령제, 암튼 상 차려놓고 향 피워놓고 한참을 있더라고요. 그 후론 그쪽으론 안 가게 되네요. 정확히 어딘가요?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그곳 명칭들을 잘 몰라서 구 삼례역에서 만경강으로 가는 길에 있는 수로였는데 선후배들이랑 6, 7명이 만경강으로 밤낚시 갔다가 새벽 1시 반쯤인가 후배 녀석에게 심부름을 보냈더랬는데 낚시 끝나고 아침에 집에 가는 길에 그 녀석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아까 심부름 다녀오는 길에 그 수로에서 웬 애들이 둘이 물놀이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가 절대 애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깊이도 아니고 외진 곳에
계절도 벼수하기 끝난 추운 날이었거든요. 후배놈도 너무 무서워서 못 쳐다보고 바닥만 보며 왔다고. 그 당시엔 에이 설마 하며 다들 외면했는데 며칠 뒤 바로 딱 그 자리에서 젊은 부부가 상을 차려놓은 채 향을 피워놓고 한참을 서 있는 걸 목격했네요. 당시에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날 저물기 전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거 말고 하나 더 있긴 한데 모바일이라 글쓰기가 힘드네요. 대충 어딘지 알 것 같네요. 지금은 철조망 쳐둔 수로 같아요. 아, 소름 돋네. 헐, 무섭네요. 아닐 거예요. 오싹한데요? 보고 싶다. 아싸, 반월지 안 가야지. 저는 오직 홀로 피싱, 일몰 전까지만입니다만, 그러나 갑자기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거나 몸에 한기가 들면 바로 멀리 이동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없는데 주변에서 중얼대는 소리가 들리거나 어슴풀에 검은 수초가 떠다니면 바로 철수합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은 날은 물가에 가지 마시기를. 이야, 이거 검은 수초는 진짜 무섭다. 근데 그냥 비닐봉지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 또 그 다양한 낚시하다가 귀신 본 썰들이 나옵니다. 이 댓글에.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 보니 또 옛 생각 나네요. 크크. 이모부 집 근처에 아버지랑 같이 붕어 낚시 1박 2일 간 적이 있는데 텐트 칠 자리가 마땅치 않아 주위를 돌던 중 엄청 평평하게 다져진 곳이 있어서 바로 텐트 치고 낚시를 하는데 생각하니 급 닭살 돋네요. 덜덜. 텐트 안에 있으면 누가 텐트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것처럼 텐트가 움직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가 싶어 나가면 바람 한 점 없고 또 가만히 있으면 텐트가 바람에 펄럭펄럭 정도가 아니라 진짜 누가 잡고 흔드는 것 마냥 덜덜. 결국 낚시 접고 아버지랑 저랑 가는 길에 아직 닫지 않은 전빵이 있어서 안주 없이 깡소주 한 병씩 원샷 때리고 이모부 집으로 갔네요. 전빵이 뭐야? 아, 전빵이 그냥 구멍가게래요. 신기하다. 구멍이 점이고 방이 이제 가게인 거죠. 처음 들어봐.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니 이모부가 계곡이든 저수지든 다져진 곳에는 텐트 치는 거 아니라고 하시더라는. 익사하면 거기다가 건져놓고 쟤도 거기서만 지낸다고. 크크. 절대로 캠핑 가도 다져진 곳에는 텐트 안 칩니다. 야, 이거는 엄청난 그 팁이네요. 근데 다져진 데 아니면 배겨가지고 못 자잖아. 다져진 데 텐트를 칠 수밖에 없지 않나? 어려운데?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채팅창에 전빵을 몰라요? 라고 하셨는데 아주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 제가 어렸을 때에도 구멍가게가 많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이후로 구멍가게들이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또 다른 썰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호기심이라도 수기 보러 가시지 마세요. 진짜 보고 오면 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 좋지 못하면 그날로 이승 안녕입니다. 전에 낚시하다가 무언가 묵직한 게 올라오는데 사람 머리 같은 게 쓱 하고 올라오더군요. 그냥 낚싯대, 다른 장비 다 내팽겨치고 집으로 도망갔다가 아침에 다시 가보니 거기서 중학생 한 명 죽었더라고요. 익사 사고로요. 타살이라기에 타고 나갔던 자전거도 제대로 서 있었답니다. 살자라기엔 동기도 없었고요. 아무튼 수귀 호기심에나 보시러 가신다면 말리고 싶네요. 귀신 쉽게 보는 거 아닙니다. 수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신내림 받은 분 좀 계시는데 귀신 절대 무시하지 말랍니다. 믿으라고는 안 해도 있는 건 확실하답니다. 여담으로 전에 군 생활하면서 실제 전쟁 지역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날 불침번을 서는데 안개가 자욱해서 앞도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발 밑에서 끌어당기는 기분이 들어 오싹하더라고요. 다른 후임들도 어떤 특정 지역만 돌아다니면 그런 기분이 든다길래 아침에 보니 그곳 무덤이더군요. 그러니까 낚시하다가 죽은 사람 보면 트라우마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한번 보면 낚시 그만둘 것 같긴 해요. 저는 아직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좀 정돈이 안 된 상태의 시체,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를 보면 너무 트라우마가 셀 것 같긴 한데. 살인 당하신 분도 봤다고요? 근데 칼 꼽히신 채 당하신 분을 봤다고요? 어떡해. 그 트라우마 안심하세요 이거? 무서울 것 같은데. 슈퍼에서 갑자기 누가 칼 꽂히신 채로 뛰어와서 쓰러지시더라고요. 오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위험하잖아. 아직 안에 그 나쁜 놈이 있는 거잖아요, 살인마가. 일단
나도 도망친 다음에 112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누가 그랬냐 해도 끝내 말이 안 나오셔서 범인 미제 사건 됐다. 에? 진짜요? 아니 꼽힌 지 얼마 안 됐으면 그 근처에 있었을 텐데 이게 미제가 됐다고요? 신기하네. 저는 따로 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드네요. 저 뭐 그 모든 경험이 다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딱히 그 내 앞에서 좀 안 좋게 죽은 사람? 본의 아니게 죽은 분들을 맞닥뜨리고 싶진 않네요. 예. 충격이 좀 클 것 같다. 11년도인가? 신간 저수지에서 혼자 낚시하는데 사람 몸통 같은 게 앞에 떠 있는 거예요. 살살 가서 봤는데 다행히 마네킹이었습니다. 마네킹이라도 엎드려 있는 거 보니까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거 사람이었으면 그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을 것이고 이후 낚시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거기에 있는지 신기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무서웠겠다. 근데 이걸로 장난치는 사람이 있겠죠? 마네킹 집 사장인데 마네킹 폐기해야 돼. 근데 이제 히히 나 사람 놀래키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저수지에다 버려가지고 반응 봐야지 하고 이제 마네킹 버린 다음에 망원경으로 히히 놀라는 거 봐 히히 이랬을 수도 있고 그건 아니겠죠. 네. 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만약 저였으면 자세 입으로 좀 더 가까이 갔을 것 같네요. 아마 잘못 본 것일 거예요. 항상 그렇더군요. 반올지 밤에 산 넘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꽤 위험하더군요.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낚시에 미쳐서 위험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안전이 제일이죠. 저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유유. 천주교 신자이고요. 잘못 봤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주위에서 귀신 봤다는 얘기 다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또렷한 물체였어서 지금도 진적이 안 되네요. 야, 이게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믿는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너무나 또렷하게 그런 존재를 봤다 하면 그걸 더 확인할 생각은 못 할 것 같고 그거 보자마자 그냥 도망갈 것 같긴 해. 왜냐하면 공포가 이성을 좀 앞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튼 뭐야 이거. 반월 촌놈이라는 분이 또 댓글 달았는데 반월지 죽돌이 1인입니다. 조황 좀 보려고 검색했더니 또 그분이 나타나는군요. 위령제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한동안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귀신은 본 적이 없지만 산 쪽 밑 포인트 같은 데 가면 등골이 뜬금없이 가끔 서늘하더라고요. 한동안 낚시 못 가겠네요. 조만간 목격하신 분 또 나오실 것 같네요. 라는 댓글도 있네요. 신기하네. 주작인가 생각을 하면서도 닉네임이 반월촌놈이야 이러면 또 신뢰도가 올라가고 또 이렇게 또 주작으로 댓글 달 이유도 딱히 없단 말이지. 신기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한참 초반에 뽕 맞았을 때 혼자 시골 수류지 갔는데 옆에 쓱하고 아저씨 한 분이 와서 담배 피면서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친구분들인 것 같은 두 분이 또 옆으로 와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담배 피고 그러시는데 왠지 모를 싸한 기분. 등치들도 참 건장하시던데 굳이 나를 사이에 두고 떠들지 않아도 되는 얘기들이었는데 더 있다간 뭔 일 있지 싶어 그냥 도망치듯 차로 와서 갔습니다. 귀신보단 사람이 갑이죠잉. 무섭네요. 이거 혼자 낚시하는데 뒤에 아저씨 한 명이 왔어. 그리고 그 뒤에 잠시 후에 또 다른 아저씨가 와. 이거 좀 무섭네요. 장기 털릴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야. 총 3명이 온 거네? 야, 그럼 도망가야지. 아니면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왔다고? 나 뭐 저수지야. 그래? 일단 알겠어. 이렇게 하고 끊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도망갈 것 같긴 해요. 네. 전화하면서 생각을 좀 할 듯. 아무튼 또 있어. 헐퀴. 왠지 무섭네요. 저도 그날 와이프와 새벽에 낚시를 했습니다. 와이프도 좀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반올지 화장실이 사람이 들어가면 켜지는 센서 등인 거 아시죠? 와이프가 화장실 가는데 먼저 불이 켜져 있길래 사람이 있구나 하고 별 생각 없이 이용하는 중 잠시 후 물을 내리더랍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문제는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화장실 문도 열려있는 걸 보고 무섭다고 막 뛰쳐나오더군요. 에이 고장이겠지 했는데 글을 읽어보고 생각해보니 고장난 거면 처음부터 변기물이 내려가야지 갑자기 내려가는 경우는 없는 듯. 무섭긴 하다.
이게 공포가 또 어디서 오냐면 익숙했던 거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 그때 좀 공포를 느끼잖아요. 어라? 저 인형이 왜 돌아가 있지? 뭐 그런 건데 평균물이 내리다가 금방 멎어야 되는데 안 멎고 계속 내려가면 왠지 그 소리가 막 커질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다가올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서워지죠. 무섭네요 이것도. 원글 작성자가 또 추가 댓글을 달아줍니다. 원글 작성자입니다. 제 원글을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고 블로그와 유튜브에서도 소개되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6년 전 일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일이 있던 이후로도 낚시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밤 낚시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노력합니다. 사연 없는 저수지는 없다는 말이 있죠.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었고 카톨릭 신자인 제가 그 당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로 저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무시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밤 낚시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밤 낚시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모두 안전한 낚시 하셨으면 해요. 새벽에 일찍 출조 나가서 곧 해가 뜨는 시점에 아침 피딩을 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녁에 본격적으로 하는 야습은 평생 안 할 예정입니다. 완전히 이 낚시 생활 자체가 바뀌셨네. 이 체험을 한 다음에. 6년 전 제가 작성한 글에서 거론한 수귀에 대한 자료입니다. 물귀신. 키는 보통 사람의 2배 이상 크며 아주 말랐다. 하늘거리는 몸매로 물속에서 솟구쳐 나온다. 머리는 길게 풀어헤치고 있다. 긴 머리 사이로 눈이 보인다. 몸에서 심한 비린내가 난다. 신은 신고 있지 않으며 머리카락과 옷에서 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다. 특징. 낮에는 머리를 묶고 있다가 밤에는 머리를 풀고 다닌다. 매우 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낮에는 깊은 물속을 헤매고 다닌다. 때로는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다. 출몰지역, 전국의 강가, 바닷가 등 많은 물이 있는 곳. 비린내가 나는구나. 비린내 나는 거 미네랄 때문이라고요? 과학적인데? 아무튼 지금은 반월지가 낚시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낚시 금지된 게 아니라 내수면 어업법, 수질보전법 이런 다양한 법으로 인해서 수질 보호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반월지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묶었고 쓰레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버리기도 해가지고 반월지는 이제 낚시가 금지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충격주의 반월 저수지에서 수귀 받습니다 이야기였고 재밌었네요. 이번에는 예전에 읽었던 괴담들과는 좀 다르게 댓글들을 쭉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괴담, 다양한 경험담들을 좀 읽어봤는데 재밌었고요. 편집하긴 좀 힘들겠지만 이런 이야기도 가져오는 거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첫 줄부터 소름 덜덜덜. 진짜 진정 안 되는 첫 줄이야. 불과 몇 시간 전이라 진정이 안 되네요. 띄어쓰기도 좀 덜하고 좀 급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라파엘님의 글이었고요. 재밌었습니다. 자, 이번 괴담은 녹음이라는 괴담입니다. 난 고딩 때 다들 자기가 삘 받아서 노래 부르고 녹음해서 들어보잖아요. 자기 전에 그거 하고 신나서 녹음하고 노래 듣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목소리로 나도 하고 싶어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놀라서 재생을 중지하고 시겁해서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 무슨 오류였을까? 폰이 고장났나? 하고 그래서 다시 들으려고 재생 버튼을 누르니까 나도 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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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하고 싶어. 이렇게 여자가 속삭임 중간에 틈이 없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엄마 옆에 달려갔다가 엄마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폰만 던져두고 이불 덮고 덜덜 떨면서 잤다. 유유. 헐 무서워 소름 유유. 여기까지였는데요. 되게 짧죠? 만약에 이런 게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혼자 집에서 생쇼 하면서 노래 부르고 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어있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옛날에 1박 2일에서 이수근 님이 테이프 가지고 녹음을 했었는데 제작진들이 거기 테이프에다가 미리 여자 목소리로 닐리리만보 하는 그 목소리를 미리 심어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수근이 진짜 기겁을 하면서 놀라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서운 거 포인트가 그게 뭐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튀어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놀라는 거죠. 귀신 음악 좋아한다면서요. 귀신이 음악 좋아한다고 하죠. 근데 저도 좋아해요, 음악. 귀바귀 아냐? 귀신바이 귀신 아냐? 듀엣곡으로 바꿔달라? 러브데이 부르자는 얘기였나? 정은지? 너를 많이 좋아. 너를 자, 여기까지 녹음이라는 이야기였고, 자, 이번 괴담은 현실 공포, 꿈이라는 괴담입니다. 원제는 이제 괴담은 아니고 예전에 꿨던 꿈인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방이 현관 앞에 있음. 현관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방문 보이는. 꿈속에서도 집 구조가 그대로였는데 집에 나 혼자였음. 평소처럼 막 TV 보고 냉장고에서 딸기 꺼내 먹으면서 막 놀다가 방에 들어가려고 방 쪽으로 갔는데 딱 이렇게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고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얼굴 반쪽만 보이게 쳐다보고 있었음. 나랑 눈 마주치자마자 들켰네 하고 현관문 닫음. 꿈속에서 문 닫히는 소리 탁 나자마자 꿈에서 깼는데 나가보니까 진짜로 현관문 살짝 열려있더라. 몇 년 전에 꾼 건데 찝찝해서 아직까지도 기억함. 어허, 무섭다. 과연 그게 꿈일까? 꿈이지 않을까요? 꿈이어야 돼. 자, 여기까지가 이 현실공포라는 이야기였고요. 아, 재밌었습니다. 오늘 다양한 한국 괴담을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은 한국 괴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본 괴담, 레딧 괴담 이렇게 다 있지만 아무래도 신토부리 괴담, 한국 괴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